어느 날 제가 저번 주인가 인스타그램을 좀 보다가 좀 신기한 걸 봤어요. 코스프레인 줄 알고 봤더니 알고 보니까 AI가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본 게 어드벤처 주인공들을 실사화된 그림들을 제가 보게 됐는데 처음에는 코스프레인 줄 알았어요. 자, 보이실까요? 제가 PPT를 좀 만들어 봤는데, 자, 그러면 간단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좀 찾아보니까 인스타그램에서 처음 보긴 했는데, 처음 출처는 틱톡에서 위시마9505라는 해외 분께서 AI 돌리셔가지고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자,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신텔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신텔 캐릭터 어드벤처 주인공들 그 무인편 기준으로 AI가 실사화를 이루어졌는데, 신텔 캐릭터가 어떻게 생겼냐 다들 아시겠지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겼죠. 신텔 캐릭터가 보통은 소년 만화에 등장할 법한 전형적인 주인공스러운 캐릭터로 그려졌잖아요. 애가 좀 활발하고 용기 있고 대담하고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좀 뭔가 옛날 소년 만화 주인공 특징이 되게 엉뚱한 면도 있으면서도 운동 같은 것도 은근히 잘하고 먹는 것도 좀 잘 먹고 전형적인 남자 소년 주인공스러운 캐릭터로 그려진 게 바로 신테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축구부에서도 활동하고 있는데 축구도 되게 잘하는 걸로 그려졌었고, 그렇다 보니까 외모를 보면 피부가 좀 까무잡잡하죠. 작중에서 잘생겼다? 이런 쪽으로는 부각이 크게 안 됐어요. 잘생겼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용기 있고 멋있고 리더십 있는 활발한 면들을 좀 많이 보여줬었죠. 자, 그렇다면 이런 특징들을 가진 신테일을 AI가 어떤 식으로 묘사를 실사화로 진행을 했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짜잔. 와, 어때요? 진짜 딱 그 느낌을 전형적으로 되게 잘 살려줬어요. 좀 신테일의 이런 애니 캐릭터를 보다가 실사화 캐릭터를 보니까 웬 완전 꼬맹이가 등장했지? 이런 느낌이 들 법도 하겠는데, 신테일은 여기 무인편에서 만으로 11세 초등학생으로 나왔다 보니까 그 고증을 되게 잘 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초등학생이었지 이런 거를 까먹을 수도 있었는데 근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와, 진짜 어렵구나, 진짜 11살 체감이 확 된다, 이런 게 확 와닿죠. 앞서 알아본 신테일의 그런 성격이 매우 활발하고 엉뚱하고 자존심도 세고 고집도 있는 그런 면모들을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실사화된 이 캐릭터를 보면 진짜 고집도 있어 보이고 자존심도 세 보이고 운동을 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물씬 풍기는 게 있어요. 고글을 쓰고 있는 동시에 여기 삐쭉삐쭉 머리 솟아나 있는 것들이, 머리 연출이 저런 느낌을 표현하는 게 왁스로 어떻게 해야 돼 저런 머리 스타일은. 아무튼 간에 좀 이런 난해한 게 있었는데 실사로 좀 이런 삐쭉삐쭉한 부분들을 되게 잘 살려줬어요. 그리고 어찌됐던 간에 디지몬 어드벤처 주인공들이 일본인 캐릭터들이잖아요. 저 나이 때 일본인 초딩들의 전형적인 얼굴, 개구장이스러운 얼굴을 되게 잘 표현해줬습니다. 당장 이것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좀 와닿는 게 큰 게 뭐냐면 정말 어렵구나 이런 게 있어요. 아무튼 간에 신테일은 다음과 같았고요. 다음은 매튜입니다. 애니메이션 속의 캐릭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튜는 다음과 같이 생겼죠. 작중에서 되게 전형적인 미남형스러운 인물이 바로 매튜로 볼 수 있고요. 얘가 조금 이국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죠. 까먹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아빠와 엄마가 조금 이혼한 관계이고, 엄마가 아마 프랑스랑 일본 혼혈일 거예요. 외할아버지가 아마 프랑스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로 따지면 커터 혼혈이라고 하죠, 이런 부류를. 그래서 그림체 같은 게 이국적으로 그려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신테일이 메인 주인공으로 그려졌다면 라이벌로 그려진 캐릭터가 바로 매튜였죠. 그런 포지션으로 그려진 캐릭터들은 보통 쿨하고 냉정하고 그런 면모들을 많이 보이고, 메인 주인공과 충돌이 일어나고 대립하는 게 자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애가 조금
이성적인 면모도 보이면서도 고집이 세고, 그리고 애가 나중에 크면 외모적으로도 주목을 받을 만큼 잘생긴 인물로 보는 게 맞겠죠. 암튼 이런 매튜는 AI가 바라봤을 때 어떤 느낌으로 실사로 표현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야... 딱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일본인과 좀 일본인 플러스 프랑스인의 어머니, 여기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어떤 모습일까 싶으면 딱 전형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생겼을 것 같은 느낌이 크게 전해지는 게 있어요. 되게 잘 어울리죠? 쿨하고 이성적이고 싸가지 없어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되게 잘 표현했어요 진짜. 옷 같은 거는 좀 AI가 해석하기로는 메리아스로 해석한 감이 있는데 그거는 감안하고 봐야겠죠. 근데 좀 이런 헤어스타일을 보니까 양아치 일본인들의 그런 샤기컷 그런 느낌이 물씬 풍기죠. 매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친구 여자친구 뺏을만 하다고요? 자, 이제 한소라 캐릭터는 애니 속에서는 어떤 이미지였나 한번 살펴보자면 짧은 머리를 하고 있어요. 피부 색도 보면 하얀 피부를 가진 느낌은 아니죠. 솔직히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진 걸로 볼 수 있는데 모습이 전형적으로 조금 보이시하고 톰보이스러운 그런 캐릭터로 그려진 게 바로 한소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애가 이런 이미지인 것도 모자라서 신태일과 같이 축구부 활동도 같이 했었어요.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축구부 활동까지 했다? 할 수야 있겠죠? 근데 그 축구부 내에서 한소라 입지가 어느 정도였냐면 아마 남자아이들이랑 경기를 해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만큼 축구 실력이 뛰어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여자스러운 모습을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소라의 어머니와 좀 마찰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 캐릭터로 볼 수 있고, 그럼 AI가 한소라를 봤을 때 어떤 느낌으로 실사로 해석을 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짜잔. 와... 납득 간다 진짜. 소라가 작중에서 그려진 그런 이미지랑 AI가 실사로 그려진 이런 부분이 되게 매치가 잘 되는 게 있어요. 그냥 첫인상 느낌만 봤을 때는 이 아이도 뭔가 털털하고 보이시하고 좀 뭔가 남자아이들이랑 두루두루 잘 어울릴 것 같고 시원시원한 성격을 가졌을 것 같고 막 이런 모습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크게 전해지죠. 자, 이제 다음을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은 장한솔인데요. 전형적인 좀 너드남이라고 해야 될까? 얘는 처음부터 노트북 같은 거를 들고 다니고 그냥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줄을 아는 전문가스러운, 배우는 거에 있어서 되게 호기심이 왕성하고 탐구하고 싶어하고 그런 적극적인 면모를 많이 보여줬었죠. 아무튼 전형적인 너드남 포지션이 아마 장한솔로 볼 수 있는데 AI가 바라봤을 때 어떤 느낌으로 해석을 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와, 더 뭔가 어린 소년이 등장했죠. 장한솔은 작중에서 만으로 몇 살이지 얘가? 아마 얘가 만으로 10살일 거예요. 그런 부분을 따지면 진짜 어렵구나. 이게 크게 와닿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런 느낌으로 생겼을 것 같아요 장한솔은. 그쵸? 머리 스타일도 되게 잘 표현했고, 저런 애들이 뮤티스몬이랑 싸웠다고 하니 어색하네요. 아, 그게 되게 크게 와닿는 부분이에요. 다음은 이미나인데요. 미나가 아마 한솔이랑 동갑이죠. 자, 애니메이션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런 모습으로 그려졌었고요. 그냥 딱 봐도 이쁘장한 캐릭터의 느낌이 크게 와닿죠. 애가 감수성이 풍부하고 공감을 잘하고, 그렇다 보니까 슬픈 사연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울음을 쉽게 터뜨리고, 또 뭔가 잘 일이 안 풀릴 때도 울음을 쉽게 터뜨려요. 되게 전형적인 공주 포지션으로 볼 수 있는 캐릭터로 볼 수 있고, 소라랑 되게 상극으로 느껴지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미나는 되게 피부가 하얗죠. 머리도 깁니다. 꾸미면서 이쁘장해진 게 아니라 실제로도 표본 자체가 예쁜 캐릭터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작중에서 뭐 추몬도 그렇고 워메몬도 그렇고 미나를 보자마자 막 데이트를 하자고 반했다고 막 그런 장면들이 중간중간 있었어요. 디지몬도 반할 만큼의 그런 이쁘장한 캐릭터로 그려진 게 바로 미나였습니다. AI로 어떤 느낌으로 그려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와 진짜 딱 봐도 첫인상부터가 와 얘는 공주 같은 아이다 그런 게 크게 와닿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혔을 것 같고 되게 소중하게 자랐을 것 같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을 것만 같은 전형적인 공주 느낌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이런 첫인상 느낌이 작중에서 그려진 미나와 되게 잘 어울리죠. 아빠가 딸바 보인 이유가 있다. 와 진짜 이런 딸이 있다면 와 다음은 정석입니다. 석이의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다음과 같이 그려졌고요. 후추 빌런으로 크게 알려진 캐릭터죠. 고지식한 면이 크게 부각된 캐릭터로 볼 수 있고 어드벤처 주인공들 중에서 제일 맏형이자 큰오빠로 볼 수 있고 엄청 현실적이에요. 매사 너무 진지하고 고집도 세고 현생 기준으로만 따지면 공부에만 집념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여줬잖아요. 숙제를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어드벤처 주역들 중에서 가장 성실한 캐릭터가 바로 정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AI가 바라봤을 때 석이는 어떤 느낌으로 해석을 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와, 왜 이렇게 잘생겼지? 이 머리 스타일도 되게 잘 표현했고 요즘 여자들이 손꼽는 꽃미남 너드남이라고 하죠. 되게 석이의 그런 조금 밉상스러운 면모도 있어가지고 얘는 아마 잘생겼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크게 없었는데 AI는 되게 잘생기게 표현을 했어요. 이목구비가 엄청 뚜렷하죠. 어딜 내놔도 이 아이 나중에 크면 엄청 잘생기겠는데? 막 이런 게 크게 와닿을 정도로. 근데 또 미스매치도 아니에요. 되게 둘의 느낌이 되게 잘 어울려요. 다음은 리키입니다. 리키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모습은 다음과 같이 생겼고요. 작중에서 어떤 느낌으로 그려졌냐면 제일 막내다 보니까 만으로 8살이란 말이에요. 엄청 꼼꼼해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좀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존적인 게 처음에는 많이 있었어요. 형한테 의존적이거나 아니면 다른 형들이나 누나들한테 되게 의지하려고 하고 그게 잘 안 되면 울음을 터뜨리고 불안해하고 나이 부분을 생각해보면 이상할 게 전혀 없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런 나이죠. 전형적인 막내 캐릭터로 그려졌었는데 애가 이제 나아갈수록 성장을 하죠. 정신적인 성장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피노키몬한테 죽을 위기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특유의 마왕력을 통해서 위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대처 능력도 엄청 뛰어난 면모를 보여줬었고 저 나이 때 볼 수 없는 어른스러운 면모도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매튜에게 항상 과잉 보호를 받는 입장이었는데 성장을 함으로써 매튜한테 오히려 불만을 제기하죠. 얘도 이제 매튜랑 같은 가족이다 보니까 쿼터 훈혈 이국적인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얘도 솔직히 이게 염색한 걸로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애가 나중에 크면 여자애들한테 인기가 많아져요. 꽃미남으로 자랍니다 애가. 그렇다 보니까 꼬마일 때부터 이목구비가 뚜렷하겠구나 잘생겼겠구나 막 이런 걸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거를 생각해보고 이제 AI가 해석한 그런 사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딱 이거네. 되게 설득이 되죠? 이목구비도 보면 나중에 크면 엄청 잘생기게 잘할 거라는 기대감을 크게 전해지는 만큼 근데 이런 아이가 나중에 정신적인 성장을 통해서 마왕력을 기르게 되면서 피노키몬한테서 위기를 벗어나는 은근히 무섭죠? 생각해보면. 마지막 신나리입니다. 일단 애니메이션부터 볼까요? 테일이 여동생이죠. 테일이는 작중에서 외모적으로 주목받는 그런 건 1도 없었는데 오히려 나리는 얘가 나중에 크면 남자애들한테 은근히 주목을 많이 받는 게 있어요. 야, 쟤 귀엽지 않냐? 야, 쟤 예쁘지 않냐? 하면서 은근히 주목받는 게 많아요, 얘가. 그런 걸 생각해보면 외모적으로 좀 괜찮다, 예쁘다 그런 거를 생각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애가 좀 무인편 당시에는 되게 여리고 몸이 약하고 미나 다음으로 공주스러운 느낌이긴 해요. 공주라기보다는 여신 느낌이 표현이 잘 맞을라나? 또 덩달아 내가 선택받은 아이라는 그런 떡밥에 엮여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신비스러움까지 더해진 인물이기도 해요. 이런 특징들을 가진 신나리가 AI가 바라봤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만으로 8살인 소녀가 되게 신비스럽고 여리여리하고 몸이 약하고 또 이제 나중에 자라면 되게 이쁘장한 아이로 자랄 것 같다, 이런 게 크게 잠재력이 있는, 딱 이렇게 생겼을 것 같긴 해요 진짜. 이런 아이가 뮤티스몬에게 납치당하고 위기에 빠지고, 이런 걸 생각해보면 와, 저 어드벤처 주인공들은 엄청 많은 일들을, 심각한 일들을 겪었구나 라는 거를 갑자기 크게 와닿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아무튼 나리는 다음과 같았고요. 이 아이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하엘섬이라는 알 수 없는 섬에 조난당해가지고 알 수 없는 괴물들이 오가고 생존을 위해서 행동하고, 애니메이션 속에서는 솔직히 애들이 가끔가다 와 애들 어리다 막 이런 게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가끔씩 있었는데, 이렇게 실사화된 느낌으로 이 아이들이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걸 생각해보니까 정신적으로 큰 타격이 안 입은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와닿는 게 있어요. 이런 진짜 꼬꼬마 아이들이 무사히 살아남은 것만 해도 되게 천만다행이죠.